너의 부모를 알고 있다. 지은호의 휴대폰에 문자가 도착했어요. 발신자 이름이 이상하게도 이 지역으로 떠버렸습니다. 그 한 줄 때문에 밤이 뒤집혔습니다. 지은호는 손이 먼저 떨렸고 머리로는 4층이겠지라고 생각했는데요. 가슴은 차갑게 내려앉았어요. 이 지역이 방금까지 카페 셔터 내리는 걸 도와주고 돌아간 참이었고 이 지역은 그런 장난을 절대 칠 사람이 아니니까요. 선배한테 바로 전화할까? 지은호가 잠깐 망설이는 사이 두 번째 문자가 왔습니다. 확인하고 싶으면 혼자 와. 발신 번호는 없었고 링크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담백함이 더 수상했는데요. 지은호는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껐는데도 머릿속엔 문장 두 개가 계속 박혔어요. 너의 가족, 그리고 혼자 와. 다음날 지은호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혼자 갔다는 뜻은 아니고요. 혼자는 가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어요. 이 지역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선배, 누가 장난치는 것 같아요. 같이 가줄래요? 이 지역은 두 번 묻지 않았어요. 내가 갈게. 대신 장소는 공개된 곳으로 바꾸자. 그는 한 번 상처를 통과해온 사람이어서 위험을 감지하면 바로 안전망부터 깔더라고요. 둘은 번화가의 카페에서 그 발신자를 기다렸는데요.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테이블 아래 놓인 작은 봉투 하나가 발견됐어요. 오래된 병원 진료카드 복사본과 모르게 복사된 듯한 보육원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는데요. 사진 속 아이의 귀 모양과 눈썹이 묘하게 지은호를 닮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은호는 봉투를 덮으며 숨을 고르더니 이 지역을 봤어요. 선배, 나 이게 진짜라도 당장 확인하진 않을 거예요. 이 지역은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그 끄덕임에는 내가 정할 때까지 옆에서 버티겠다는 뜻이 분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이 일을 알게 된 박성재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어요. 박성재는 보안팀을 동원해 봉투의 이동 경로를 추적했는데 중간 경유지가 고성이가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 페이지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황상 외부 위탁업체의 허술한 보안이 문제였을 가능성이 컸지만 이름이 거론되는 순간부터 감정은 이성보다 빨리 달아오르거든요. 박성재는 이 지역에게 전화를 걸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정리할게. 재단 쪽은 내가 설명하는 게 빠르다. 이 지역은 고개를 저었어요. 성재야, 설명이 아니라 보호가 필요해. 난 은호를 지켜야 하고 넌 내 가족을 지켜야 하잖아.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면서도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려 애쓰는 묘한 거리에서 잠시 서 있었습니다. 그 즈음 고성이는 자신이 던졌던 한 문장에 스스로 걸려 넘어지고 있었어요. 버린 게 아니라 잃어버린 거면요. 그 말은 위로였고 고백이었고 때로는 유혹이었는데요. 그 유혹은 그녀를 과거로 끌고 가서 한자리에 묶어버렸습니다. 고성이는 박진석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누군가 은호 씨를 건드리고 있어요. 재단 이름을 스쳐서 갔다고 하네요. 박진석은 단호했는데요. 단호함 속에 배려가 조금 섞여 있었습니다. 법 안에서 조사해. 그리고 감정으로 뛰지 마. 고성이는 알겠다고 했는데도 마음은 이미 뛰고 있었어요. 그 뛰는 마음은 어쩌면 혹시라는 희망이 부른 심장 박동이었고 그 희망이 누군가에겐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걸 그녀도 잘 알고 있었어요. 가장 먼저 흔들린 건 지은호의 일상이었습니다. 손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하루 두 번쯤 갈라졌고 카페 직원이 과장님 괜찮으세요? 라고 묻자 지은호는 괜찮아요 라고 말했는데요. 그 말 끝에 스스로도 놀라게 흔들림이 묻어났습니다. 밤이면 정순이가 숙차를 내왔고 정순이는 딸의 눈을 보면서도 굳이 묻지 않을게. 내가 말할 때까지 기다릴게라고 했어요. 그 말은 지은호에게 방패였는데요. 동시에 조금 잔인하기도 했어요. 말할 준비가 됐는지 스스로도 모르겠는데 준비될 때라는 표현은 끝없는 숙제로 남거든요. 이 지역은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준비가 덜 됐어도 움직이자고 대신 책임을 나눠서 지자고 생각했어요. 그는 자신의 비혼주의에 대해 한 번도 그렇게 길게 설명해 본 적이 없었는데요. 이번엔 달랐습니다. 은호야, 난 언젠가 내 삶이 무너졌을 때 결혼이라는 제도가 날 더 부서지게 만들까봐 겁났어. 그래서 멀리 했는데
요즘은 제도보다 사람이 먼저더라고. 내가 먼저더라고. 지은호는 조용히 들으며 알아요라고만 했습니다. 알아요라는 말에는 많은 뜻이 들어있었는데요. 믿고 싶다는 뜻, 그런데 아직은 무섭다는 뜻, 그래서 같이 천천히 가보자는 뜻이 함께 있었습니다. 화려한 날들의 첫 번째 우여곡절은 의심이었어요. 의심은 상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해 더 깊게 자라나거든요. 지은호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어요. 나는 정말로 과거를 알고 싶은가? 아니면 모르는 채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가? 질문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며칠을 떠다녔고 그 사이 작은 사건들이 흩뿌려졌습니다. 지강호가 위험한 투자 제안을 한 번 더 받았고 이번엔 계약서에 찍힌 위임장 도장이 위조였다는 걸 이지혁이 먼저 알아챘어요. 이지혁은 지강호에게 조용히 말했죠. 모를 땐 멈추는 게 진짜 용기예요. 지강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동자는 아직 어디에도 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우여곡절은 오해였는데요. 박성재가 그 오해의 한가운데 섰습니다. 박성재는 은근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지은호의 안전을 챙겼어요. 카페 영업 종료 시간이 늦어지면 근처에 차를 대고 불빛이 꺼질 때까지 보고 갔고 악성 리뷰가 달리면 내부 신고를 대신 처리해주기도 했습니다. 이지혁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는데요. 흔들림은 질투라기보다 미안함에 가까웠어요. 내가 더 먼저 했어야 하는 일들인데. 어느 날 밤 이지혁은 박성재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고맙다. 박성재는 한 박자 쉬고 대답했어요. 고맙다는 말 오늘까지만 받아둘게. 내 마음이 도망치지 않게 내가 스스로 선을 그어야 해서. 박성재의 선은 단단했는데요. 사람이 단단할수록 말투는 오히려 부드러워지더라고요. 세 번째 우여곡절은 진실과 거짓의 경계에서 일어났어요. 재단 내부 조사가 어느 정도 정리되던 날 고성희는 먼저 지은호를 찾아갔어요. 나 사과하려고 왔어요. 내 주변을 관리하는 내 책임이 부족했어요.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도 조심할게요. 저를 써서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흔드는 일을 막아야겠죠라고 답했습니다. 그 대화는 성숙했는데요. 성숙한 대화가 늘 편안한 건 아니잖아요. 두 사람은 함께 뜨거운 차 한 잔을 나눴는데 마지막에 고성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은호 씨, 혹시 어린 시절 기억 중에 시장에서 길을 잃은 장면이 있나요? 지은호는 조금 놀란 얼굴로 웃었어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보육원에 들어간 아이들은 대체로 그 장면을 기억으로 만든대요. 기억인지 상상인지 모르는 장면이요. 그 순간 고성희의 눈썹이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지은호는 그 떨림을 보았지만 모른 척 웃어주었습니다. 이사장님, 우리 지금은 현재를 지켜요. 네 번째 우여곡절은 외부에서 밀려왔습니다. 지강호에게 접근하던 사람들 중 하나가 지은호 카페에 문제를 일으켰어요. 환불을 빌미로 소란을 피우다가 너희 사장 개인정보 내가 다 알아라고 협박을 하려 들었습니다. 이지혁이 곧장 나섰고 박성재가 합류했는데요. 두 남자가 동시에 경찰 부를게요 라고 말하는 순간 상대의 얼굴이 싹 바뀌었습니다. 장난이었어요. 장난이라는 말만큼 비겁한 단어가 있을까요? 사건은 금방 정리됐지만 지은호는 그날 밤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두려움이 문제라기보다 두 사람이 자신 때문에 위험에 섰다는 사실이 마음을 물었습니다. 지은호는 다음날 이지혁에게 말했어요. 선배, 나 혼자서도 서는 연습을 하고 싶은데요. 대신 넘어질 땐 같이 일어나요. 이지혁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약속. 그 와중에 조용하게 다른 선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박영라와 이지환의 대화가 조금 더 길어졌거든요. 박영라는 꿈 얘기를 꺼냈습니다. 어릴 적에 잃어버린 아이가 자꾸 보였어요. 낯설고 나짖고. 이지환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람은 누구나 잃어버린 걸 가슴에 하나쯤 넣고 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시간을 잃고 어떤 사람은 용기를 잃고. 박영라는 그 말을 오래 붙잡았습니다. 고성희가 애지중지 키운 딸로 살아온 시간과 어쩐지 가끔씩 비어있던 창문 사이의 바람이 설명되는 듯 했거든요.
이지화는 자신도 3년 사귄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난 뒤 어떻게 사람을 다시 믿는지 배우는 중이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 솔직함이 박영라에게는 따뜻한 손잡이 같았어요. 5번째 우여곡절은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이지혁과 지은호가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지만 결론을 서두르면 둘 다 도망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둘은 매주 수요일 저녁을 약속의 날로 정했는데요. 그날만큼은 아무리 바빠도 밥을 같이 먹고 그날만큼은 불편했던 얘기를 꼭 한 가지씩 꺼내기로 했습니다. 첫 수요일엔 이지혁이 자신의 파혼 이후 공황처럼 찾아왔던 밤 이야기를 꺼냈고, 둘째 수요일엔 지은호가 입양이란 단어를 처음 듣던 날의 귀울림을 이야기했어요. 셋째 수요일엔 서로의 가족을 말했습니다. 이상철의 묵직한 한마디가 어떻게 사람을 세우는지, 김다정의 잔소리가 왜 집을 따뜻하게 지키는지, 정순이의 손맛이 왜 슬픔을 천천히 녹이는지. 그 얘기를 하다 보니 두 사람은 결혼이라는 단어가 제도보다 풍경에 가깝다는 사실을 조금씩 깨달았어요. 결혼은 우리의 식탁을 같이 꾸미는 일이겠네요. 지은호가 말했는데요. 이지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식탁 언젠가는 같이 놓자. 다만 오늘은 이 그릇 하나만 같이 고르자. 그러나 바로 그 주말 6번째 우여곡절이 찾아왔습니다. 보육원 쪽에서 공식 연락이 온 거예요. 옛 기록 중 일부가 정리되었습니다. 본인 서명이 필요합니다. 이번엔 정상적인 절차였고 정순이와 함께 방문할 수 있도록 안내까지 자세했어요. 지은호는 그 종이를 손에 쥐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이지혁은 같이 갈까? 라고 물었고 정순이는 엄마가 옆에 있을게라고 덧붙였어요. 세 사람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그 조용함 속에 많은 소리가 들어 있었어요. 지은호가 자신의 과거를 선택해 확인하는 순간 누군가의 현재가 살짝 흔들릴 수 있다는 소리, 그 흔들림을 그래도 감당해보겠다는 소리. 방문 당일 작은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류에는 출생병원 대신 임시보호소 이름이 적혀 있었고 마지막 담당자의 서명은 번진 잉크로 흐릿했어요. 명확한 단서는 아니었지만 한 줄의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시장 분실 신고 후 경찰 인계. 고성희가 말했던 길에서 잃어버리는 일이 문장으로 남아 있었죠. 지은호는 복잡한 표정으로 메모를 오래 봤습니다. 진짜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서류 정리 버릇일 수도 있어요. 정순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는데요. 그 말에는 너의 삶은 어느 쪽이어도 소중하다는 뜻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그날 밤 입술을 깨물며 혼잣말을 했어요. 그래도 이건 끝까지 같이 가자. 박성재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이지혁을 따로 불렀습니다. 우리 한 번은 붙어야 한다. 이지혁이 눈을 들었어요. 무슨 말이야? 박성재는 솔직했어요. 내가 도망치지 않을 거라는 걸 확인하고 싶다. 내가 물러설 자리를 스스로 정리하려면 내가 흔들리지 않아야 하거든. 둘은 길게 대화를 했고 오래 알아온 친구라 가능한 대화였어요. 성재야, 나 이제 도망 안 가. 이지혁의 말은 짧았고 확실했습니다. 박성재는 그제야 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알겠다. 그럼 난 내 마음이 무례하지 않게 다 접을게. 대신 하나만 약속해라. 은호가 힘들어하면 내가 먼저 버티지 말고 같이 기대라. 마지막 우여곡절은 예고편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지은호의 카페 앞에 작은 봉투를 또 놓고 갔는데요. 이번엔 서류가 아니라 낡은 머리핀 하나였어요. 머리핀에는 오래된 스티커가 붙어 있었고 라라는 글자 조각만 남아 있었죠. 이지혁은 불길한 생각을 떨치며 머리핀을 봉투에 다시 넣었습니다. 이건 경찰에 맡기자.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순간 어깨가 작게 떨렸어요. 이지혁이 손을 잡았습니다. 나 여기 있어. 그 말은 공기보다 가벼웠지만 지은호의 심장에는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서로의 사랑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맺어지기까지는 몇 번의 결심이 더 필요해요. 지은호는 과거에 손을 대는 용기를 조금씩 배우는 중이고 이지혁은 제도보다 사람을 먼저 두는 삶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박성재는 우정과 사랑의 경계를 스스로 정리하며 진짜 어른으로 한 걸음 나아가고 있고
고성이는 혹시라는 희망을 법과 절차의 길 위로 천천히 올려놓는 법을 익히는 중입니다. 정순이, 이상철, 김다정, 조옥래, 김장수는 각자의 자리에서 이 젊은 사람들의 결정을 묵묵히 지켜보며 넘어지면 같이 일어날 준비를 하고 있죠. 이지환과 박영란은 혼자 있고 싶은데 혼자 있고 싶지 않은 날에만 통하는 말들을 쌓아가고 있고, 지강호는 멈추는 용기와 다시 시작하는 습관을 배워가는 중입니다. 이지혁과 지은호는 서로를 향해 가고 있어요. 다만 서두르지 않기로, 대신 도망치지 않기로, 넘어지면 같이 일어나기로 약속했으니까요. 시청자는 그 약속이 진짜인지 다음 회에서 확인하게 될 거예요. 작은 표식 하나가 등장할 테고 그 표식은 두 사람의 선택을 시험대로 끌어올릴 겁니다. 그 시험대 위에서 누가 먼저 손을 내밀고 누가 먼저 눈을 감는지, 그 전율이 이 이야기의 다음 심장 박동이 되겠죠. 이번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다음번 더 흥미진진한 영상 기대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